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체어맨 오피스텔 잘 아시죠? 최선영이 한진태에게 문자를 보냈네요. 갑작스런 문자였지만 한진태는 오랜만에 최선영 연락이라 바로 답을 했는데요. 네, 거기 707호에 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 옆집 708호로 빨리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최선영이 급하게 한진태를 진나영의 집으로 불렀네요. 사실 최선영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자신의 딸 진수지를 찾게 되었고, 진수지가 아직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진수지는 전날 최선영의 수술 기록과 입원 퇴원 서류 그리고 일기장을 보게 되면서 과거의 진실을 모두 알고는 분노를 참지 못했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장윤자 집으로 달려갔었는데요. 아니, 용서가 안 되면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장윤자는 오히려 진수지에게 큰 소리를 쳤네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선영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던 장윤자였는데요. 내 인생이, 우리 엄마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아니, 용서 못하면 어쩌라고? 하지만 분하고 억울해서 찾아온 진수지에게 장윤자는 아주 당당하게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진나영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나영은 아기 초음파 사진을 들고 가 김마리의 감성에 호소를 했었죠. 예상했던 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결혼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건데요. 이제 장윤자는 어제의 장윤자가 아닙니다. 진수지가 해들재단의 며느리가 된다고 했을 때도 천상천하 무서울 게 없이 설치던 장윤자였는데 지금은 또 입장이 다르죠.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친딸이 해들재단의 며느리가 된다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나영은 진장수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 아닙니다. 촌수로 따지자면 진나영에게 가장 가까운 핏줄은 자신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제 진장수와 이혼을 한다고 해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요. 재벌집 외동아들과 결혼한 부잣집 며느리인 딸이 있으니 말이죠. 다 알고 나니까 더 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모든 게 장윤자의 농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진수지가 찾아왔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눈을 아래로 척 깔고 장윤자는 진수지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해들재단과 사돈이 돼서 병원에 알짜배기 카페도 차릴 수 있고 수억짜리 밍크코트도 입을 수 있게 됐다 싶어 아주 신이 났는데요. 그런 상황에 진수지의 말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죠. 너도 참 징글징글하구나. 어떻게 니네 모녀는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댄다니? 6살의 아이가 33살의 어른이 되도록 27년간 시퍼런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신의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커다란 상처 덩어리를 안고 겨우겨우 버티며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 장윤자의 파렴치한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장윤자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네요. 너 한 번만 더 우리 수경이 건드리면 내가 안 참는다고 했지? 따라 들어온 최선영이 쏘아붙였지만 장윤자는 이제 정말 무서운 게 없어 보였네요. 들었니? 우리 나영이 결혼해. 사돈이 재벌이다 보니 내가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길게 이야기를 못하겠네? 갖은 밉상을 떨면서 진수지와 최선영을 쫓아내듯이 집 밖으로 몰아내버렸네요. 하필이면 그곳을 나오다 최선영은 한현성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진수지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한현성이 최선영에겐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죠. 수지야, 전에 너랑 사귀었다는 그 사람 아냐? 최선영은 2번이나 마당집으로 찾아왔던 한현성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네요. 진수지와 둘이 이야기하겠다며 옥신각신하다 그걸 말리는 채우리와 2번이나 주먹다짐을 했었는데요.
그 일로 최선영은 마음이 상해서 진수지에게 제대로 처신하라고 싫은 내색을 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해들재단 아들이야. 나하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고. 진수지의 말을 들었지만 최선영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수지를 찾아와선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걸 직접 눈으로 봤었는데요. 너 좋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더니 어떻게 나영이랑 결혼까지 할 사이가 되었다는 거지? 최선영은 이제야 뭐든 기억났죠. 진나영이 임신을 했고 유산할 뻔했다면서 장윤자가 자신에게 그 탓을 몰아세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해들병원 원장 아들인 한현성이 어떻게 진나영 같은 아이를 만났으며 어떻게 그 사이 임신을 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건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영은 30년 전쯤 장윤자에게 딱 그대로 당했었죠. 식모살이라도 하겠다면서 어린 진나영을 데리고 최선영의 집을 찾아왔던 장윤자입니다. 우연히 만난 고향 후배라 최선영은 거리낌 없이 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는 진장수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도록 해주었는데요. 결국 장윤자는 자신의 딸 진나영까지 최선영에게 맡겨놓고는 진장수와 바람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진도영을 임신하게 되고 결국은 진장수와 최선영을 갈라서게 만들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최선영은 힌트를 얻었네요. 걔는 지 엄마 장윤자랑 똑같은 수법으로 너한테서 남자를 빼앗아갔어. 하지만 진수지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관심 가지지 마, 엄마. 진수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최선영은 멈추지 않았네요. 최선영은 지난번 장윤자를 앞장세워 체험앤 오피스텔 708호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진나영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장윤자를 앞세워 거기로 왔던 날이었는데요. 비어있던 오피스텔에 한참 앉아 있으니 진나영은 유산기가 있어 병원에 들렀다면서 늦게서야 들어왔습니다. 최선영은 다짜고짜 말했었네요. 내가 널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야. 내 딸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지난날을 모두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 PD가 했던 반쪽짜리 양심선언 말고 본인 입으로 진실을 낱낱이 다 밝히라는 것이라고 했었네요. 하지만 최선영 역시 진나영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에 그냥 넘어가 주었죠. 두 사람한테 경고하는데 내 딸한테 또 무슨 짓 하면 그땐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장윤자는 두 손을 싹싹 빌듯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고 했었네요. 이걸로 다 끝났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최선영은 무섭게 쏘아붙이고 그 자리를 떴었는데요. 하지만 장윤자의 태도는 이미 그때와는 완전히 인격체가 다른 사람이냥 진수지를 대했었죠. 거기다 진나영이 진수지의 과거의 남자를 가로채 임신까지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건데요. 최선영은 그날 장윤자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의 비밀번호가 진나영의 생일이라는 걸 알았었죠. 어린 시절 자신이 한동안 키우다시피 했던 진나영의 생일을 최선영이 모를 리 없었네요. 최선영은 먼저 장윤자를 오피스텔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빨리 708호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거니 와서 문을 열라고 말이죠. 영문을 모르는 장윤자는 짜증을 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었네요. 거기서 최선영은 진나영이 숨겨놓은 비밀을 발견합니다. 바로 해들재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정보를 붙여놓은 안방의 한쪽 벽면 게시판을 말이죠. 그리고는 장윤자 모르게 바로 한진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이쪽으로 와달라고 말이죠. 최선영은 그래도 장윤자가 진수지에게 사과를 할 줄 알았었죠. 27년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장윤자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제 모두 다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장윤자는 재벌과 사돈이 된다는 꿈에 부풀어 딴청을 피웠는데요. 30년 전 자신의 집에 의지해 살면서 남편을 빼앗고 안방까지 차지했었지만
장윤자가 자신에게 했던 일에 대해선 이렇게 독하게 대응하지는 않았던 최선영입니다. 운명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실수였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딸 진수지에 대한 건 다른 문제죠. 다 어른이 돼서도 진나영은 진수지를 음해해서 폭력 의사로 손가락질까지 받게 했었던 건데요. 한 번만 더 진수지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었지만 장윤자는 멈추지를 않았었네요. 재벌 사돈이 된다는 기쁨에 취해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건데요. 한진태는 최선영이 오라는 대로 708호로 달려왔습니다. 진나영이 게시판에 써놓고 그려놓고 붙여놓은 걸 모두 다 보게 되는데요. 그런 한지태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장윤자도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훤히 보이겠네요. 사실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진나영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일부러 접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미행을 하고 또 연극을 했었는지 708호 안방벽면에 쓰여 있는 게 모든 걸 증명하게 될 텐데요. 결국 김마리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가게 되겠네요. 아마도 진나영은 자신의 실체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자 유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한현성은 한동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문제는 김마리가 이 일로 충격을 받아 다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김마리의 병이 깊어지면서 첫째 아들 한현우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한현우는 지금 채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채울이가 김마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마도 진수지와의 결혼은 그 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수지는 친엄마를 만났으니 이제는 채울이가 친엄마를 찾을 차례네요. 빨리 만남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채울이와 진수지의 모습이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